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동통신사들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S6의 보조금을 법정 최고 한도에까지 끌어올리며 고객 유치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코스피가 올해 초고 2,700포인트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미국 모건 스탠리가 전망했습니다. 이와는 달리 국내 일부 증권사에서는 코스피 시장의 단기 과열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에서 중국 소비 관련주들의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부 종목이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급등하고 있어 실적에 따른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 때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절세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개인 퇴직연금으로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7년여 만에 700시대를 열었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갈 곳을 잃은 시중 자금이 코스닥 시장으로 몰려들면서 개인의 투자 자금이 코스닥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외국인들의 매수 속에 연일 상승입니다. 어제는 2130위에서 오늘은 2140위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보도국의 양한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코스닥이 600까지 올랐었을 때만 해도 과열이라는 우려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600에서 700까지 오르는데 불과 2개월도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코스피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자세한 마감 시황 들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코스닥이 700선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08년 1월 11월 이후 7년 3개월 만입니다. 이 종가 기준으로는 당시 713.36포인트를 기록한 것을 마지막으로 코스피는 그동안 700선을 넘어서지 못했는데요. 올해 초 핀테크 육성 등 정부 정책 관련된 중소형 종목이 주목받으며 강세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코스피도 6일 연속 상승하면서 2140선을 넘어섰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날 대비 0.17% 오른 2143.5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오전 중 등락을 거듭하던 지수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늘면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외국인이 2,799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1,533억 원과 1,361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종이목재와 음식료품, 전기, 가스 등이 올랐고 증권과 전기전자, 섬유의복 등은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4.27% 오른 391만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한국전력과 SK텔레콤, 삼성생명, 현대모비스, 신한지주 등은 올랐습니다. 반면 제일모직과 삼성전자, 삼성 SDS, 네이버, 포스코 등은 내렸습니다. 네, 코스닥 자세한 업종별 마감 상황 들어보고요. 외환시장 동향까지 알려주시죠. 네, 코스닥 지수는 전날 대비 1.23% 상승하면서 706.9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609억 원과 348억 원어치의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외국인은 858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출판 매체 복제, 제약, 의료 정밀기기 등이 상승했고 금융과 종이목재는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동서와 컴투스, 산성 LNS만 하락했고 대부분 올랐습니다. 메디톡스와 웹젠이 5% 이상 급등했고 셀트리온과 다음카카오, 파라다이스, CJ E&M 등이 상승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이틀째 내렸습니다.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5원 20전 내린 1,083원 7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부진한 경제지표와 연준 정책 담당자들의 금리 인상을 경계하는 비둘기파적 발언 등 이 영향에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모레퍼시픽은 이제 400만 원대가 정말 눈앞에 와 있습니다. 네. 역시나 상승의 모멘텀은 실적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고요. 급등한 한진까지 소식 들려주시죠. 네, 아모레퍼시픽이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전날 대비 4.27% 오른 391만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에서는 395만 8천 원까지 오르면서 신고가를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지난달 초만 해도 284만 9천 원에 불과했던 주가가 불과 한 달 만에 100만 원 이상 치솟은 것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이 1분기에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사상 최고 실적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한진그룹은 정석기업과의 합병 추진설이 돌면서 주가가 전날 대비 5.61% 상승한 65,9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진그룹은 정석기업과 합병하기 위해 국내 회계법인을 통해 한진이 보유한 자산 재평가와 합병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사실 여부에 대한 조회 공시를 요구했고 오늘 6시 이후 답변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의 양한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동통신사들이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6와 S6 엣지의 보조금을 출시 일주일 만에 크게 올렸습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 후 휴대폰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줄어들자 신제품 카드를 꺼내들고 고객 유치에 적극 나선 건데요. 한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후 보조금 상한선에 육박하는 파격적인 지원금을 책정한 KT. 순완전 무한 99요금제를 기준으로 갤럭시 S6 32GB 모델을 구매하면 보조금 32만 7천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유통점에서 주는 추가 보조금까지 받으면 출시 첫 주보다 13만 원가량 싸져 갤럭시 S6를 48만 원대에 살 수 있습니다. 현재 아이폰 6 16GB 구입가가 54만 원대인 것을 고려하면 매력적인 가격입니다. 동일한 용량의 S6 엣지 모델의 경우 보조금이 지난주보다 6만 8천 원 오른 25만 원으로 책정돼 소비자들은 69만 원대의 단말기를 살 수 있습니다. 신기종에 대한 고객의 기대와 관심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공시 지원금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앞으로도 단말기에 대한 고객 부담을 낮추고 고객 혜택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갤럭시 S6의 예약 판매량은 30만 대를 기록했고 출시 후 판매량은 사흘 만에 10만 대를 넘었습니다. 특히 갤럭시 S6의 주문량의 20%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됐던 S6 엣지 모델의 경우 실제 주문량이 50%를 넘어서며 공급 부족으로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이통사들이 보조금을 대폭 올린 것도 소비자 선호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보조금을 높게 책정해 갤럭시 S6 모델 구입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LGU+는 가입 고객이 몰려있는 6에서 8만 원대 요금제를 중심으로 지원금을 확대했습니다. 출시 당일보다 갤럭시 S6는 8만 원, S6 엣지는 6만 원가량 올렸습니다.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금액대의 요금제에서는 업계 최고 수준이라는 설명입니다. 반면 SK텔레콤은 보조금 금액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주말 경쟁사들에게만 가입자들이 몰릴 경우 SK텔레콤도 비슷한 수준으로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S6는 역대 갤럭시 시리즈 중 최다 판매 실적인 갤럭시 S4의 7천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S6 대목을 맞은 이통사들이 보조금을 대폭 올리면서 이번 주말 휴대폰 대리점에 제품 구매를 망설이던 고객들이 몰릴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코스피가 올해 최고 2,700포인트까지 상승할 것으로 모건 스탠리가 전망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올 2분기 중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하되고 경기 선행 지표가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상장 기업들의 이익이 21%까지 증가하면 코스피는 최고 2,700포인트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점쳤습니다.
바클레이즈 또한 환율과 유가 안정, 저금리 기조 등으로 투자자들의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며 코스피의 연말 목표치를 2,300포인트로 잡았습니다. 이와는 달리 일부 국내 증권사에서는 단기 급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오늘 전략 보고서를 통해 한국 증시는 너무 빨리 올랐고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못했다며 삼성전자와 자동차를 뺀 기타 경기 민감 업종의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가 과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하반기 증시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증시 랠리를 본격적 강세장 진입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증권도 과거 추이를 분석한 결과 운송, 철강, 비철금속, 조선 등은 시장 전체의 외국인 누적 순매수가 고점에 이르기 전에 먼저 외국인 순매수가 줄기 시작한 업종이라고 경계했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에서 중국 관련 소비주들의 상한가 소식은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중국 관련 소식이 들려오기만 하면 관련 주식을 사들이기에 바쁜 모습이지만 리스크도 높다는 지적입니다. 이보경 기자가 전합니다. 최근 국내 증시에서 유독 중국 관련 소비주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소비주는 화장품과 음식료 등의 전통적인 업종에서 제약과 제지, 악기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외연을 넓혀가는 양상입니다. 경남제약의 주가는 레모나의 중국 수출 기대감에 지난 7일부터 6차례나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제지업체 깨끗한 나라의 경우 한 유통업체가 중국인들이 최근 기저귀, 물티슈 등 국내 유아용품을 선호한다고 밝히자 13일부터 사흘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중국 소비주로 구분된 화장품주, 음식료주, 여행주, 의류주도 연초 대비 양호한 성적표를 내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11개 화장품주는 연초부터 이달 15일까지 105.15%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이 $10,000를 넘어선 가운데 중국 소비주들의 성장 흐름이 국내 증시에 나타나는 위력이 대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일부 중국 관련주들이 막연한 기대감으로 급등세를 타고 있다며 묻지마 투자 대신 옥석을 가려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인 경남제약의 경우 우리나라를 찾은 중국 여행객들 사이에서 레모나가 잘 팔리고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 제시됐을 뿐 본격적인 중국 진출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중국 소비 관련주 중에서는 1분기 분기 보고서를 보고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혹은 애널리스트 예상치 대비 잘 나오는 종목 중심으로 선별해서 투자하는 전략이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의 규제 리스크도 복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품이 중국 소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유의미한 수준까지 올라가면 중국 당국이 견제구를 날리며 성장세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경제가 무섭게 성장하면서 중국 관련주들은 앞으로도 우리 증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업 실적 분석을 뒷받침하지 않은 단순한 중국 관련주 추종은 위험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올해 1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27.8%를 기록했습니다. 라이벌 애플을 7.9%포인트 차로 따돌린 것입니다. 오늘 디램 익스체인지의 트렌드포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 애플, 화웨이, LG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보다 점유율이 3.1%포인트 높아진 반면 애플은 전분기보다 3.3%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이 보고서는 갤럭시 S6와 S6 엣지가 나오기 전인 1분기에도 삼성전자가 소비자의 관심을 성공적으로 붙잡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갤럭시 S6와 S6 엣지의 2분기 판매량은 2천만 대가 넘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절세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개인퇴직연금, IRP로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은행연합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신한, KB국민, 농협, 우리, 하나, 외환, 기업 등 7개 은행의 올 1분기 IRP 적립금이 2,719억 원 늘었습니다.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 연간 400만 원이었던 세액 공제 혜택이 올해부터 퇴직연금에 300만 원이 별도로 추가되면서 IRP 계좌에 돈이 몰려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소득자가 700만 원을 IRP에 넣어둘 경우 지방세를 포함해 13.2%인 92만 4천 원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연소득 5,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경우 납입액의 16.5%인 115만 5천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LG전자 올레드TV의 화질에 대해 유력 IT 매체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 AV 전문 매체 왓 하이파이는 울트라 올레드TV에 대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진 TV라고 극찬했습니다. 이 매체는 선명함, 밝기 등을 올레드TV의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영국의 리뷰 매체 T3도 최고의 화질을 중요시하는 사용자에게 올레드TV보다 더 나은 HDTV는 없을 것이라며 호평했습니다. 쌍용 자동차가 다음 달 27일 이탈리아 휴양지 티볼리에서 소형 SUV 티볼리 판매를 위한 대규모 론칭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유럽 도로에서 티볼리를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쌍용차는 6월부터는 유로6 기준을 충족하는 디젤 모델을 창원 공장에서 생산할 예정입니다. 올 연말에는 롱바디 모델도 출시해 티볼리의 인기를 이어간다는 전략입니다. 부동산 트러스트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자신의 건물이나 땅과 같은 부동산 관리를 은행의 통째로 맡기는 부동산 트러스트 서비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보도국 정한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트러스트 요즘 자산가들 사이에서 큰 인기라고 하는데요. 이 부동산 트러스트가 무엇인지부터 자세하게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이 부동산 트러스트는요,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건물이나 땅 등을 위탁받아서 부동산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그 서비스를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건물주가 건축비의 2% 전후를 은행에 신탁보수 수수료로 내면 은행이 그 건물의 가치를 높여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건물의 관리는 물론 필요하다면 리모델링과 신축 및 시공, 임대까지 모두 대행해주는 자산관리 서비스인데요. 연령대가 높아서 직접 건물 관리를 하지 못해 그대로 건물을 방치하고 있던 고령의 자산가들이 특히 반기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 등에서도 부동산 자문 서비스는 진행하고 있는데요. 하나은행의 부동산 트러스트 서비스가 가장 활발합니다. 은행 지점에 문의하시면 부동산 신탁팀의 부동산 트러스트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은행이 건물주로부터 수수료를 일정 부분 받고 건물을 위탁받아서 관리를 해준 다음에 건물의 가치를 높여서 수익을 내준다는 건데요. 어느 정도 수익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예전에는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건물의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건물의 가치를 올려서 제대로 된 수익을 보려면 그만큼 관리가 필요한 시대인 거죠. 제가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A씨는 서울 강남에 4층짜리 오피스텔 건물 한 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건물 입지가 나쁘지 않은데도 임대가 잘 나가지 않고 임대 수익도 적어서 고민하다가 하나은행 부동산 신탁부에 부동산 트러스트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은행 측에서 확인해 보니까 A씨의 빌딩 임대료는 주변 건물보다 임대료가 낮았는데요. 주변 건물에 비해 층수가 낮아서 눈에 잘 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은행은 4층짜리의 기존 건물을 8층으로 신축하고 건물이 다 지어진 후에는 임차인도 구해주었습니다. A씨는 이 건물에서 월 1,700만 원의 임대 수익을 거두고 있었는데요. 이후 월 수익은 4,700만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네, 그럼 수익이 170% 이상인 거잖아요. 저금리 시대에 솔깃하실 것 같은데 건물 없이 땅만 소유하신 분들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건축물이나 구축물 없이 땅만 소유하신 분들도요. 은행에 부동산 트러스트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 측에서 땅의 가치나 주변의 입지 등을 확인한 후에 건물을 지었을 때 임대 수익이 기대할 만하다라고 판단하면 건축을 신축해서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은행에서 건물 관리를 해주면 건물을 소유하고 땅을 소유하고 관리할 시간이 없었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께 인기가 참 많은데요. 예. 시공사나 인테리어 회사를 이제 선정하는 등 건물과 관련한 거의 모든 서비스를 은행에서 대행해주기 때문에 건물을 관리하기 어려우신 분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연령대가 높은 자산가들은 건강 문제 등으로 건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부동산 트러스트 서비스의 주요 고객층 중 하나고요. 또 건물을 관리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 그리고 건물을 상속받은 자녀분들도 은행에서 부동산 트러스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동산 트러스트 서비스가 대중화되진 않았지만 최근 주목받으면서 상담 문의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네, 관심이 높아지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 부동산 트러스트 고민하는 분들 유의해야 할 점은 없을까요? 네, 조금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네. 우선 이 부동산 트러스트 서비스는요, 은행이 이제 부동산을 소유한 자산가들과 파트너가 돼서 건물이나 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조언해주고, 시공이나 설계, 임차 등을 대행해주는 서비스로 수익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수익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부동산 트러스트에 대해서 보도국의 정한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국이 오는 9월에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시장 전문가 조사 결과 연준이 9월까지 기다릴 것이란 비율이 71%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조사 때 32%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반면 6월에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은 45%에서 12%로 급락했습니다. 7월 인상 관측도 21%에서 5%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현재 연방준비제도 지도부는 금리 인상 시점을 놓고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로이터는 지도부 의견 일치가 힘들어 제넷 옐런 의장이 결정권을 가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대기업의 임금 인상률이 17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경단련이 발표한 올해 노사협상 1차 집계에 따르면 임금 인상률은 2.59%로 1998년의 2.62%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엔화 약세와 주가 상승에 따른 기업들의 실적 호조, 임금 인상을 통해 인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그 배경으로 보입니다. 특히 자동차와 전기 관련 대기업들의 실적 호조가 임금을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 증가율을 보면 기계와 금속 업종이 2.95%로 가장 높았고 자동차가 2.91%였습니다. 제조업 평균은 2.64%였고 비제조업은 2.35%였습니다. 폭로 전문 사이트인 위키리크스가 지난해 말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 즉 SPE가 해킹당한 이메일과 자료 등 20만 건을 열람할 수 있는 온라인 자료 보관소를 공개했습니다. 위키리크스는 성명을 통해 이 자료 보관소에서 17만여 건의 이메일과 3만여 건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관소에 올려진 이메일과 자료는 SPE가 북한 최고 지도자 김정은의 암살을 다룬 영화 인터뷰를 개봉하기에 앞서 해킹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키리크스 설립자인 줄리안 어산지는 이 자료들은 뉴스 가치가 있으며 지정학적 분쟁의 중심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킹된 자료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게 한 데 대해 SPE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황지영입니다. 중국은 황사와 미세먼지에 최근 비도 잘 내리지 않아 대기오염이 더욱 심각한데요. 이번 주말은 땅을 촉촉히 적셔줄 비가 내리겠습니다. 토요일 낮에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돼 점차 확대되면서 중북부 지방은 토요일은 구름만 많은 하늘에 나들이 하는데 무난한 날씨가 되겠고요. 일요일은 비가 확대되면서 전국에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제주도에서 낮에 시작된 비는 늦은 오후에는 전남, 저녁에는 전북과 경남까지, 밤에는 충청 이남 지방으로 확대되겠고요. 중북부 지방은 일요일은 새벽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봄비치고는 양이 꽤 많은데요. 남부지방으로 30에서 60, 남해안과 제주 산간 등 많은 곳은 100mm 이상, 중부지방은 20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또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되니까 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맑은 모습이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경남 일부 지역으로만 나쁨 단계를 보이는 곳이 있고 대부분 보통 수준입니다. 주말 내내 좋은 대기질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남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중국 중부지방에서 다가오고 있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북부 지방 오전까지 대체로 맑다가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서울 7도에서 21도, 대전 4도에서 22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강원 영동도 구름만 지나면서 야외 활동하기 무난하겠고 속초 11도에서 21도, 울진 10도에서 22도로 따뜻하겠습니다. 낮에 제주도에서 시작된 비는 점차 충청 이남으로 확대되겠고 광주 8도에서 22도, 대구 10도에서 23도 예상됩니다. 서해와 남해상에서도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물결은 서해와 동해상에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일요일 전국으로 확대된 비는 월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이후 구름만 많은 하늘에 완연한 봄 날씨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사람은 걷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4개월 동안 걷기 운동을 지속한 우울증 환자의 45% 이상이 긍정적인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황사가 물러난 뒤 오늘 낮에는 모처럼 맑게 갠 하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맑고 포근한 날씨는 내일 낮까지 이어지니까요. 야외 활동하시기 좋겠습니다. 주말을 이용해서 가벼운 산책 나서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